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안상준입니다. 오늘은 한남 뉴타운과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우월하다기보다는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의 어떤 시야를 한번 좀 더 넓혀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 지역이 지금 압구정 지역 그러니까 이쪽이 한남대교고요. 여기가 동호대교인데 여기 미성 아파트라고 있죠. 이게 1단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압구정역, 그다음에 현대 아파트가 있는 이곳, 신현대 아파트가 2구역, 그다음에 동호대교의 남단의 좌측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구역, 그 다음에 이 성수대교를 건너서 좌측에 있는 곳이 바로 4구역,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곳이 5구역,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곳이 바로 6구역,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어떤 구역으로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 세대수는 무려 현재 10,000세대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강남권에 많이들 있지만, 여기에 어떤 대표격 혹은 대장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압구정 미성, 현대, 한양 아파트를 통틀은 압구정 재건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비견돼서 여기가 한남대교를 지나서 보시면 제가 많은 설명을 그동안 해드렸지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4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4개 구역으로 구성이 있는 이곳이 한남 뉴타운인데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구역이고요. 현재 조합원 숫자가 약 전체 4개의 구역이 약 7,500여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 면에서 봤을 때 대지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양측의 사이즈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역시 이 압구정 재건축 단지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평지고요. 한남 뉴타운은 약간 태생적인 단점이 약간 구릉지적인 어떤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약간 초고층의 어떤 개발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현재 남산의 산조망권에 가려서 어떤 초고층의 어떤 개발은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입지라든가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입주 시세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강력하고 좋은 단지가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여기에 계시는 거주자분들의 어떤 강남 프리미엄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런 커뮤니티도 매우 강력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강남권, 원래 강남권은 아파트로 대표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대표가 되고요. 강북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부촌의 흐름도를 봤을 때 과거에는 압구정에서 이게 8, 90년대는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2000년 초반까지도 압구정이었다가, 그 다음에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의 어떤 등장에 따라서 부촌의 지도가 어떻게 보면 도곡동으로 잠시 넘어갔습니다. 2000년도에 10년 전후에서. 그러다가 반포 쪽에 재건축을 성공한 반포 주공 2단지, 레미안 퍼스트라는가 3단지인 반포 자이, 그 다음에 한신공영을 재건축한 아크로 리버파크의 어떤 등장에 따라서 어떤 도곡동의 어떤 전성기가 어떻게 보면 현재 반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 다시 압구정 재건축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다시 압구정의 어떤 전성시대가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체,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아파트에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압구정 현대나 그 미성, 한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그 인지도를 그 갖고 있습니다. 이곳의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압구정의 현재의 단계는 그 현재 사업 단계는 보면 그 조합 설립 그 인가를 이제 모두 다 그 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그 목전에 두고 있고 현재 그 분양 신청을 그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그 형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고, 그 다음에 그 5구역 같은 경우는 그 촉진계획 변경안을 그 통과를 받았고, 지금 4구역은 그 계획안을 그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보다는 훨씬 그 사업 단계가 그 앞선 것이 현재 그 한남 뉴타운이다. 하지만 현재 압구정동에 있는 이 아파트들의 어떤 시세, 우리가 모든 분석을 할 때는요, 84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하였을 때, 물론 이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 형태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 후에 어떤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이 압구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84제곱미터의 시세가 오히려 그 신축 아파트, 현재 그 개발을 그 재건축을 지금 진행 중인 그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는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시세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요, 이곳의 현재 시세는 최근에 거래된 게 3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말하는 그 반포 쪽의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가 이 33평, 34평 같은 경우에 35억에 최근에 거래가 됐고요. 반포 자이 같은 경우가 33억에 거래가 되었다. 오히려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일반 아파트 신축 새 아파트보다도 더 가격이 비싼 이런 위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대신해서 한신을 재건축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요, 84제곱미터가 무려 42억에 거래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아파트라고 하였을 때, 이 압구정 재건축의 어떤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이런 가격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는요, 아파트 건평당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는요, 어떤 아파트의 건평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압구정이 6개 구역에 84제곱미터의 평균 대지 면적은 약 18평 정도 되는 요 전후 정도 되는데, 이 대지 면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6억이 거래됐다고 하면요, 평당가가 약 2억씩 거래가 되었고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현재 5구역 같은 경우 대지 면적이 10평짜리들이 보통 17, 8억에 물건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평균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땅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의 축은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기까지 압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반면에 한남 뉴타운을 얘기할 때는 한남 뉴타운 자체만을 놓고 논하기는 약간 무리다.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 재건축 주변은요, 어떻게 보면 강남권의 우월한 명품 상권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압구정 재건축만 완료가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지역 주변이 아주
그 새로운 그 아파트 단지로 세팅이 되지만 한남 뉴타운,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요, 아직 한남 뉴타운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개발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다. 아직도 용산구는 개발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그 한강변은 끼고 있지만 용산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용산은 정통적인 그 부촌을 갖고 있고 그 앞으로 그 용산공원의 어떤 개발에 따라서 용산공원의 어떤 개발이 성공을 한다면 그 압구정 재건축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쫓아갈 수 있는 명품 단지가 한남 뉴타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